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무모한 공세를 해왔던 러시아가 본격적인 겨울 대공세를 시작하자 전사자 수가 무려 최소 하루 1,500명, 최대 2,700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제까지와 달리 어느 정도는 재정비와 물자 보급이 어느 정도 잘 이뤄지고 있는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실상 12월 이후 러시아군의 사상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본격적인 겨울 대공세를 시작한 이후로도 1차 세계대전 당시와 유사한 보병 돌격전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80%에서 90%에 달하는 부상자들이 금세 요단강을 건너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공세가 굉장히 위협적인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 같은 추세 때문에 러시아군의 공세 역량이 불과 1주에서 2주 안에 소진될 전망이며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는 징조가 벌써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기존의 주력 병력에 더해 더 많은 추가 전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확인된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대공세를 시작한 직후 헤르손의 1개 사단과 자포리자에 있던 2개 사단 병력은 물론 스바토우 전선의 병력들까지 모두 긁어와 최소 10만, 최대 1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으로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 전면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의 전투는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양측 모두에서 더욱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최근 척파르 오신트 계정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솔레다르 일대와 바흐무트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수는 부족할지언정 오히려 화력은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강력한 화력 지원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무자비하게 제압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3면으로 포위되었다고 알려드린 솔레다르 지역이 아직 우크라이나의 소중에 있으며 상황이 어렵기는 해도 여전히 전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문제는 다른 모든 지역의 예비대 병력을 모두 끌어와 솔레다르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공세가 막혀버릴 경우 당장 러시아군은 어떻게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뒤를 생각하지 않는 러시아군의 태도를 친러 오신트 정보통들 또한 지적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바그너 그룹 부대원들과 더욱 많은 정규군 예하 정예 병력들을 이번 공세에 동원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5만 명에 달하는 군단급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공세를 가하고 있고, 그 밖에 솔레다르 일대에 체첸군, 루안스크 제2군단, 제106 근위공수사단, 제20차량화 소총사단 등의 부대들도 가세 있는데, 이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라 소규모의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 공세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 헤르손에서 제98 근위공수사단을 끌어와 추가 투입했고, 자포리자 방면에서도 제42 차량화 소총사단과 제19 차량화 소총사단 등의 병력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루안스크주 스바토우 인근의 러시아군 병력들까지도 바흐무트 솔레다르 공세에 추가 투입되며 고작 30km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전선에만 러시아군의 10만 명에서 1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총동원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지 시각 1월 10일 전장 상황을 전하는 척파르 오신트 계정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제17 전차 여단과 제46 공수 여단이 솔레다르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일부 몰아냈고, 다음 달인 1월 11일에는 공격 헬기와 공군의 항공 지원까지 뒤따르며 압도적인 러시아군의 병력을 강력한 화력으로 제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군의 근접 항공 지원은 이반그라드와 오비트네, 미카펀드 등에서도 이뤄지며 우월한 병력수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제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전선들에서 러시아군의 피해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현재 바흐무트 솔레다르 일대에서만 10만여 명이 넘는 대군으로 본격적인 겨울 대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 측에서는 하루 최소 500명에서 8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군 측이 집계한 자료로 전장에서 희생된 러시아군 병사들을 헤아린 수치일 뿐, 실제 러시아군의 전사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10월까지 부상자 중 사망하는 러시아군의 비율이 50%에 이르렀지만 12월을 기점으로 이 비율이 7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후 이 비율이 어느 정도로 증가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갑군단의 물량이 부족한 러시아군이 최근 막대한 병력 수를 동원해 솔레다르와 바흐무트를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기에 더욱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공세를 가하는 러시아군의 지원 역량이 부상자들을 전혀 챙기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재 러시아군 부상자 중 전사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무려 80%에서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여러 군사 전문가들과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대공세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의 러시아군이 사실상 가장 먼저 탄약의 보급을 우선시하고, 둘째는 장비들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중요시할 뿐 앰뷸런스 차량의 운용을 크게 줄였고, 넘쳐나오는 부상자와 전사자들에 대한 후송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1월 11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서는 현재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개전 이래 최대 규모 이루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부상당한 병력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희생되는 규모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군 부상병들이 야전에서 후송되지 못해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운 좋게 야전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병들마저 의약품이 부족해 치료받지 못하고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파울로 키릴렌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군정청장이 밝힌 사실은 충격적인 수준인데요. 그는 솔레다르 바흐무트 전선의 러시아군들은 일명 돌격대로 편성된 보병들을 가장 선두에 밀어넣고 있으며 이를 뒤따르는 러시아군 병사들은 쓰러진 러시아군 동료를 엄폐물로 삼고 계속해서 끝없는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러시아군 병사들이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면 멀쩡한 병사들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격수의 기본적인 전술 중 하나도 적군 병사 한 명을 일부러 희생시키지 않고 다치게만 만든 다음 이를 구하러 달려오는 적군 병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저격을 가는 것이 있는데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은 당연히 이보다 더하겠죠. 차라리 러시아군 병사들은 희생된 동료를 엄폐물로 삼은 채 계속해서 무리한 전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키릴렌코 청장은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 주와 루안스크 주에 있는 모든 병원들은 러시아군 부상병으로 꽉 차 있는 상태라 도저히 더 이상 부상병들의 치료를 담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그나마 가까운 러시아 본토인 로스토프 온돈 지역 병원에서도 러시아군의 부상병들이 넘쳐나고 있어 더 이상 부상병들을 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깝다고 해도 이곳은 솔레다르 인근에서 283km 가까이 떨어져 있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입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가 자국군 병사들을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과 맞바꾸고 있다고 봐도 될 지경인데요. 탄약이나 물자보다 자국군 병사들이 하루에 2,700명 수준으로 희생되고 있다면 이 공세는 금세 무력화될 텐데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과 같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맹렬한 공세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최근 이 공세 지속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세가 시작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러시아군의 하루 포격량이 고작 5,000여 발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개전 초기나 세베로도네츠크 공방전이 벌어졌던 5, 6월에 비하면 고작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며 작년 가을에 비해서도 고작 25% 수준에 그치는 포격량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포격량도 러시아군의 5,000여 발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이 둘을 비슷한 수준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은 매우 정확하게 이뤄지는 반면 표적을 획득하는 자산도 부족하고 탄약 및 포신의 관리가 엉망인 러시아군 포병의 포격은 정확도가 너무나 크게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포병의 포격과 항공 폭격 등으로 병력의 열세를 화력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주력 병력을 모두 투입하고도 화력이 너무나 빠르게 급감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공세 지속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지 시각 1월 10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실패했지만 다음 날인 1월 11일 정오쯤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 제46 공중기동여단의 반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러시아군 제106 근위 공수사단 이하 병력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와 이어지는 정황 보고 등을 볼 때 솔레다르를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계획대로 도네츠크 북부 쪽으로 향하는 길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현재 러시아군이 모든 주력 부대와 예비대 병력들을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에 총동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거대한 주력 병력 중 수많은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불과 1주에서 2주 뒤면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총공세로 반격을 가한다면 더 이상 이를 막아낼 전력이 러시아군에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마도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면 진짜 총공세가 무엇인지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줄 듯한데요. 이때를 기대해보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